3월 1일 중간지수 일정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반도체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S&P 500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업종 보시면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금 반도체, GPU, CPU, 램 D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그냥 반도체 반으로 시작한 업종들은 엔비디아 영향으로 다 올랐어요. 이제 엔비디아는 여러분 월가에서 목표가가 아직도 $1,0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소 20% 상승 흐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이 랠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종의 퀀텀 점프, 큰 산업의 전환으로 다가온다. 이게 예전에 IT 버블이라든가 지금 예전에 테슬라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을 그냥 양강으로 분류하는 거였죠. 정해진 시장의 캐파 내에서 분류하는 거였다면은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새로운 상업 업종들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 내일 국내 증시도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의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삼성전자죠.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번 주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번 주 시장이 어떤 시장이죠 여러분들? 네, 이번 주 시장은 그냥 대형주와 소형주의 그 심한 레벨 차이. 말 그대로 대형주의 그런 업종 랠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대형주의 이 저점 구간에서의 고점의 상승 폭이에요. 이게 올해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는. 그리고 네, 중형주도 보시면은 거의 10%대 상승이 나왔죠. 제가 러프하게 좀 잡았습니다. 수치를. 근데 소형주를 한번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져요. 그냥 돌파하지 못해요. 고점 구간대를. 상승 흐름 자체도 거의 대형주와 중형주의 반토막밖에 없는, 완전히 소형주에 대한 소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른쪽에 이 코스피 지수의 20일 거래 기준 업종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운수창고, 의식료업종, 서비스업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별성이 확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이는 기타 서비스, 금융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지주사 금융주들이죠.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업종들의 갈림 현상이 굉장히 현재 한 달 동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일정 이벤트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가려면은 결국 대형주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사이익,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업종들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12월 달에 가장 크게 상승 랠리가 나왔던 이유가 작년에 올해 금리 인하 최소 3번, 근데 최대 7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3월 금리 인하 거의 동결, 5월 금리 인하 거의 동결, 사실상 동결. 근데 6월 금리 인하 80%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는 7월 그리고 그 이후의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12월에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점도표에서 최소 3회 금리 할 것이다. 최소 3회. 그러니까 보시면 2024년도에 4%에서 정말 그냥 낮으면은 4%에서 5%, 그냥 5% 밑으로 금리 인하는 정도 진행될 수 있다. 5% 이하가 사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5% 밑으로 한번 진행될 수 있겠는데 이게 3회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의 금리가 오르면은 최소 금리 인하를 3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하가 정말 최소 7월만 적용되려면은 7월도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이기 때문에 그냥 3분기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9, 10, 12월 끝이에요. 다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은 3번의 이제 그 연말에 금리 인하를 따다닥, 여기도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 미국 대선 있죠. 요거 앞두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네, 금리 인하 최소 3번을 사용하고 총 그 대선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또 진행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월가에서는 지금 7월 금리 인하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7월 금리도 쉽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가 미뤄질수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형주, 여러분들 소형주가 금리에 민감한 거는 당연하죠. 왜냐면은 소형주에는 제조업들도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있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 반세액을 받아야 되는, 특히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더욱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라인 증설이라든가 R&D 같은 경우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들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 중소형주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왜 계속 중소형주들이 소외되겠습니까? 밸류업을 하려면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빨리 빌려야 돼. 빨리 여러분들 그 금리가 내려가야지 그 밸류가 상충이 되는 건데,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9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6개월이 미뤄지는, 여러분 반년이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이나 되어서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질 수가 있는 거. 아직 분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정말 재미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밸류업 바람에 2월 코스피가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코스피는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코스닥은 네, 완전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적자 기업이 40%는 어떻게 배당하느냐? 이거 이렇게 되다가 코스닥 주식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보시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도 이상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상장하잖아요. 제가 욕하는 종목도 많잖아요. 뭐 등산용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상장한다거나, 네, 이런 종목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도 이상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막 상장시키면서 이제 상장한 종목들의 그 결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밑에 그냥 공모가 하단 맴돌면서 한 2, 3년 정도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오는데, 상장을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좀비 기업 상장 폐지 절반 이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기업에 대한 성장률은 좋은데 돈은 못 버는 기업이야. 근데 투자를 일단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적자를 막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대형주 올라가면은 당연히 코스닥 시장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패닉셀이 나오는 거예요. 야씨, 그냥 팔고 비트코인 사든지 그냥 대형주 사자. 성장주들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들의 이 업종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저는 계좌를 두 개를 운영하면서 하나는 그냥 코스피 종목만 사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 종목은 두 번째 계좌는 코스닥 종목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가 없죠. 상하락 종목도 한번 추세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마감 시장에서 그 상하락 종목들만 떼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주차별로 제가 색깔을 같이 해놨으니까 보시면 좀 편할 건데, 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 종목들이 떨어질 때 1,500개 이상 나오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500개, 2,000개 나오는 시장이 질비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상승할 때는, 이게 반반이긴 하지만은, 상승할 때는 보시면은 1,500개 이상 상승 종목, 그 상승 시장이 거의 한 2거래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2일이랑 13일 정도? 그것도 밸류 프로그램 발표할 때 나오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하락 종목이 나오면 보시면은 특히 26, 27, 29 보이시나요? 1,500개, 막 2,000개 거의 나오고, 1,900개, 1,600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막 1,500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상승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그 상승 종목들보다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 거의 이거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 난이도 레벨이 엄청 높은 시장이 현재 2월달 증시입니다.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형주만 올라가니까. 그 대형주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가 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면은,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이제 개인 상승 그 매수 업종이거든요.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를 작년 6월부터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대급 순매수. 여기에 하나에어스페이스, 뭐 LIGX, 한진칼, 뭐 현대차, 기아, 방산주, 자동차주, 그리고 금융업종들, 우리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사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들 사고 싶은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산 다음에 베일리업도 같이 챙겨가는 모습. 근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현대차, LG화학, 삼성, 메리츠 금융지주, 포스코퓨처 뭔가 좀 완전히 갈리죠. 네, 같은 업종도 사지만은 얘들은 과대 납폭이 나오는 업종들에 대한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된 겁니다. 개인들 투자들 한번 매수 보시겠습니까? APR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렇게 많이 순매수가 들어갔어요. APR, 네이버, SK하이닉스, 하이브, 카카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사고 있는 주식이랑 기관이랑 외국인 사고 있는 주식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갈리고, 이게 지금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스퀘어, 에코프로베, 하림, NMF.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갈리고 있다 투자 심리가. 근데 그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따라갈 겁니다.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많이 오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급이 넘어갈 순간에는 얘네들도 이매도를 때려버리겠죠. 그런 불안감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타나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 막 금융도 사고 싶은데 여러분 금융들 1거래 대금이 10만 주, 20만 주로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죠. 그런 정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넣을 수 있나요? 그렇게 지금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들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대형주 사러 그러니까 너무 고점이야, 너무 높아.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금리 영향 자체는 대형주 위주의 그런 긍정적인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다. 썸네일을 제가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분간의 개인 투자의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계속 그 브리핑방에다가 우리 이제 대형주 좀 갈아타야 된다. 대형주 사시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물론 코스닥 그런 밸류라든가 종목들이 재료가 소멸되지 않으면 한번 치긴 치죠. 뭐 정책적으로. 근데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좀 솔리드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지 않을까. 좀 계속적으로 좀 투자 난이도가 낮은 종목들은 오히려 대형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계속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부서진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9월까지 거의 밀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6월까지는 볼 수 있을 것인지, 네, 9월까지 금리 인하를 버티면서 6개월 동안에 소외되지 않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9월달 금리 인하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달이 금리 인하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9월달까지 그러면은 어차피 주수가 우리나라는 큰 일정이 없단 말이에요. 총선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대형주만 갈 건데, 대형주 이슈가 나올 건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내 주식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좀 좋은 상황이지 않나,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엔비디아가 네, 목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젠슨항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항이 5년 내에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시험,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이거 다 통과한다. 사실 근데 변호사 시험 지금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투자 대상 기업 중에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랑 나녹스가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 테마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뭐 루닛이라든가 이런 게 엮여 있죠. 엮여 있는데 뭐 주식은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인공지능 헬스케어 로봇줄을 좀 사야 되나?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 종목들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모멘텀이 절대 짧은 모멘텀이 아니다. 최소 정말 올해까지는 이 엔비디아 모멘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의 1년째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좀비 기업 상장 폐지 절반 정책으로 절차가 절반으로 단축된다. 어차피 지금 우리 3월부터 상장 폐지 시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 좀 확인하시고, 제가 오후장에 계속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게 재무제표가 뭐냐 4년 연속 적자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리밸런싱 아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위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대형주의 장세가 아마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만약 이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정말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계속 가격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감기 이후에 항상 그 가격대가 거의 한 3배 이상 주가가 가격이 올랐다는 거나, 반감기가 이제 올해는 뭐 6월달이죠. 네, 6월달에 반감기가 진행돼 4년마다 이제 한 번씩 오는 건데 6월달에 반감기가 진행되는데 그 전에 원래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이 크게 나오고 이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감기를 이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정도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되, 지금 총선에서 우리나라 현물 ETF도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정책이 여당 야당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도는 당분간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좀 내용이 있다. 네,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은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이 좀 크게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내일 또
좀 크게 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수혜를 받을 거는 아까 그 잭슨 항이 뭐 AGI 범용 인공지능에서 얘기하긴 했지만은 당장 실적에 녹일 수 있는 테마는 HBM입니다. HBM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HBM 반도체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커버거 이 모멘텀이 결국에는 네, 두 종목으로 결론이 되었죠. 컴퍼니 K랑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되었는데 이 두 종목이 이제 그 솔라엣지 요 테마로 좀 협업이 되면서 관련 테마로 편입이 되었다. 근데 이제 뭐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상승 종목도 보시면은 여러분 똑같은 색상이 별로 없죠. 정말 개별 장세. 이거 보시면 개별 장세 중에 개별 장세.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뭉치는 테마가 이 리튬밖에 없네요. 리튬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뭐 과대납포 업종이라든가 대형주로 좀 사려면은 이스스 에코프로비엠 한번 공략을 해볼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 바닥이 쳤기 때문에 에코프로 PM 아니면 다른 신재생 관련 테마주들 뭐 LFP라든가 그런 업종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요. 중국의 양해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보행 정책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관련 테마주도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라든가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오상헬스케어 공모 청약이 있고요. 근데 요걸 제외하면은 이번 큰 이슈가 별로 없어요. 네, 큰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건 많이 하는데 행사 일정들은 많은데 큰 일정은 없다. 뭐 인터배터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당장 인터배터리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 3번 넘게 참여해봤거든요. 막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테마주고 인터배터리 참여 기업으로 올라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와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있는 상무 이상 좀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브리핑하고 그리고 나름 좀 괜찮은 기업들 IR하고 이 정도의 행사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이제 목요일, 금요일도 큰 일정 없다. 그리고 이제 셧다운 일정 있긴 한데 아마 셧다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일요일 날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다 다음 주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서머타임 시행이 됩니다. 드디어 좀 살았네요.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1시간 단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일찍 개장하고 일찍 폐장하고 요거 좀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좀 있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위에서 계속 제가 그 소형주에 대한 좀 불안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번에 저희는 총선 일정 제외하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총선 일정 제외하고 올해 남은 일정 중에 큰 일정이 없어요. 이게 정말 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선에서 정말 한쪽 정당이 과반석으로 이기게 된다 요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한 그 증시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본다면은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도 일정이 없고 외부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해를 제외하고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거, 제가 이번에 슈퍼 선거대회라고 했잖아요. 선거도 다 끝났어. 미국 대선밖에 안 남아서 11월 달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모멘텀이 없이 계속 굴러갈 겁니다.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일정과 이슈의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나는 거지, 정부의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인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업종들과 이슈들이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다. 네, 그래서 중소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총선주들도 총선 끝나고 나면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를 소형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대형주로 최대한 옮기는, 돈 잘 보고 유보금 많고 PBR 낮은 그런 대형주로 옮겨야지.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상승률이 여러분들 30%가 넘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아갈 수도 있고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이제는 가져가겠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지난번 주부터. 그러니까 3개 매도하면 하나 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는 게 대형주를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납폭 나온 대형주라든가 좀 성적이 좋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계속 제가 꾸려 드릴 테니까 좀 한번 잘 따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문제가 재미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재미를 찾으면 안 되고 좀 리밸런싱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걸 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투자하기가 진짜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 어려운 시장인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다른 종목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내 종목들 리밸런싱 좀 잘 하면서 3월 달도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